이제 3교시입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인에 대한 그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멈춘 부분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증진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 증진은 사회적 관계라든지 사회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노인대학 운영 좋죠. 노인대학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드리는 학교처럼 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 노인에 대한 학습 지도. 글은 아는데 글만 알지 뭐 은행 가서 뭐 이렇게 일 보는 거 세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노인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가요.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해요. 여러분 70대 어르신들 우리 대학은 학부에 있죠. 50대, 60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창피하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창피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학도 되시는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배워야 돼요. 배우고 또 학교에 늦게 오셔서 공부하는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뵈면 다른 거 다 적고요. 무조건 도와드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은 이제 모임 같은 거 이런 걸 주선하고 또 이렇게 보조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연 같은 거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작은 산에 이렇게 가서 등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좋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접하고 또 관광 명소도 접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이제 관광 코스도 있습니다. 그 이제 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런 행사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가 선용, 노인 체육을 지도한다든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체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개인별로 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기, 재능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노인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세 있습니다. 소비만 해도 되는 어르신이 있어요. 노인이. 근데 돈이 있는 거죠. 연금이 있든 재산이 있든. 근데 생산을 해야만 먹고 사는 분이 있어요. 전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죠. 일해야만 되는 노인이 있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 또 노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취업도 알선하고 노인 공동 작업장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에 작업을 이렇게 오더를 받아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어떤 뭐 간단한 조립이라든지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노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노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 일정 부분 거기서 일하시면서 그 수고한 그 대가가 그 공장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치매 예방도 되죠. 또 신체적으로 이제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 활동하니까. 그 다음에 또 용돈도 받으시잖아요. 일하고. 일한 만큼 또 이렇게 수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이런 노인 작업장도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이나 가사 지원하는 일. 노인 가정의 이제 환경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또 목욕도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 영정 사진을 촬영해 주는 거, 또 무료 의료 진료하는 거, 또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 또 재활 활동도 지원해 주는 거, 또 약품을 구입해 주는 거, 대행하는 것도 필요하죠. 시장 갈 때도 같이 시장을 봐드리는 거, 또 약국이나 어디 그 출타할 때 관공서도 함께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원봉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환경을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는 거, 청소도 해드리고, 도배도 해드리고, 주방에 있는 모든 그 가구들을 다 꺼내서 뭐 새거 아니더라도 좀 쓸만한 중고로 교체해주고 청소해드리는 거, 이것도 필요하죠. 어디 이동할 때 차량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가 되겠죠. 또 보일러 수도, 시설 장비를 돌봐드리는 거, 그 다음에 유문 공연, 또 어떤 시설에 대한 생활 보조, 가정도 될 수 있죠. 독거노인 가정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데 방문해서 지원하는 거, 식자재 같은 거 지원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일,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과 관련된 출판물을 제작하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봉사활동 하는데 매뉴얼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법률 상담, 세무 상담, 또 은행 가서 일 보는 거, 관공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거, 또 어떤 식단, 식이 상담, 어떤 음식을 드시고 또 어떤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든지, 또 이렇게 치아가 이제 없는 분이 많죠. 그래서 틀니를 사용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 어떤 식단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또 영양 공급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단 같은 것도 이렇게 짜드리는 일,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캠페인 중에 또는 여가 생활 중에 그 어르신들만 위한 음악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모금 활동도 중요하죠. 또 청소년 이야기할 때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죠. 학대 노인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홍보 정책, 이것도 필요한 거죠.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활동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자원봉사 활동이 있죠. 우리는 장애인 하면 편견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죠. 나와 달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죠. 조금의 차이가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 사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경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에서 중시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 장애인 하면 다양한 개념들이 있죠. 신체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분, 또 정신 심리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은 경제활동도 어렵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도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장애하면 뭐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신체
밖에 있는 외부를 기능이 이제 장애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또 장애도 있습니다. 신장, 심장, 간 장애, 호흡기 장애, 그 다음에 요루, 장루 장애, 간질 장애. 이건 이제 보이지 않죠. 이것도 신체적 장애를 이렇게 이제 두 부분에서 드러난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도 장애에서 보면 지적 장애, 또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 이제 발달 장애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장애인 범주 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색해야만 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또 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럼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래도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그 종류를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 알지만 살펴본다 생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도 필요하죠. 재활을 위한. 또 책 신문을 읽어주는 일, 이게 말벗이 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일상생활하는 분들을 만나면 호기심도 있고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시각적 경험, 이렇게 또 어떤 그 체득되어지는 어떤 경험, 느낌, 감각의 어떤 느낌들이 그들은 굉장히 협소하고 좁고 우리는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게 되면 그들은 많은 호기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대화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도 좀 들려줄 필요도 있고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친구처럼 지내주는 거.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탑재해주고 또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고 뭐 카페도 개설이 돼 있다면 한 카페 안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를 그런 많은 매체를 활용해서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보조 훈련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또 수화 통역, 또 운전, 자원봉사활동, 또 어떤 운전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장비 등을 보수해주고 지원해주는 거. 그 다음에 체육활동, 운동회, 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그들 취업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고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장애 아동 돌보기도 있죠.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을 돌보는 거. 그래서 장애인 그룹홈을 지원해 주는 거, 보조해 주는 거. 그룹홈 하면은 보통 뭐 10명 미만이죠. 작은 수의 그런 그룹홈이 있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죠. 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요. 많은 돈은 아니어도 회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농사 짓는 분이 있으면 그 채소 같은 게 수확기에는 이렇게 좀 상품화하고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박스에 넣어서 한 박스, 두 박스 가볍잖아요. 그럼 그런데 제공해 준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순회 진료, 이제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해당되겠죠. 또 언어 치료, 이제 상담사 같은 경우 이들을 이제 지원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시설이나 단체 업무를 보조해 주는 거, 또 설비 같은 거 보수해 주고 고쳐주는, 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 또 위문 공연도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위문 공연. 그 다음에 생활 보조도 필요하죠. 또 그 시설을 방문해서 유문 방문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최근에는 이제 음악, 기타를 가지고 음악회를 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뭐 개그맨처럼 뽕투, 웃기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재미있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그 욕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원받지 못한 것도 뭐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영화 보여주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한다면 참 좋은 여러분의 그 어떤 개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뜻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일상생활 말고 시간을 내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찾는다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있죠. 여러분 다문화 그러면 우리는 그 혼혈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맞지만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고 문화적 충돌과 그 갈등을 겪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활동에 따른 불만이나 갈등 같은 것을 수용해 주는 것, 그 국적, 인종, 문화 이것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권에 있는 아동들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권에 있는 그 자녀들이 아동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벌써 대학생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고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뭘까요? 언어죠.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부적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질성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교육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또 답답하니까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들을 접근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지 방향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종류들은 이제 다양합니다.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생활 안정에 의해서 뭐 취업이라든지 또 가사를 돕는 거, 건강 검진을 이제 지원하는 일,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다양한 그런 문제들과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청소년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또 청소년에게 이렇게 필요한 그 자원봉사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다문화권도 동일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교시 때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3교시는 2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 연기가 됐습니다. 5월 9일까지 재택 수업을 진행하고 5월 11일부터 이제 개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이제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재택 수업을 하고 이제 안전할 때 여러분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길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